안녕하세요. 36살 지역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저와 아내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어요. 창가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책 읽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어찌나 눈부시던지요. 그렇게 아내와 만나 2년 연애 끝에 한 달 월급 털어 호텔 스위트룸까지 빌려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처참히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거절당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염치가 없다더군요. 이유인즉 부부관계를 할 자신이 없답니다. 이대로 정신적인 사랑만을 추구하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던 저는 결혼하고서도 우리의 플라토닉 러브는 영원할 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제 진심이 통했는지 결혼은 성공했지만 덕분에 괴롭게 살았어요. 아내의 직업은 작가였는데 유명하진 않았지만 책 몇 권 냈더라고요. 저는 청소하다 우연히 아내가 집필 중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순식간에 빠져드는 게 그 자리에서 원고를 다 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 여자가 몹쓸이를 당해 친아들을 낳았는데 홀로 그 아들과 여생을 보내며 내적 갈등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섬세한 묘사와 흐르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들어와 글을 뺐으며 제게 맘대로 본다며 화를 내더군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아내였지만 글에 관련된 거라면 부쩍 예민해지더라고요. 하긴 작가한테 글은 자식이라고 하니 아참. 아내를 거슬리게 하는 건 글 빼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형부,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처제 왔어? 안 본 새 더 예뻐졌네? 네, 바로 처제였습니다. 교복 차림의 처제는 제가 편했는지 제 목에 대롱대롱 매달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아내의 예민보드가 가동되며 눈썹이 꿈틀대더군요. 이 천진난만한 중학생인 여동생이 아내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사실 처갓집이 지방에 살다 얼마 전 저희 집 가까운데 이사를 왔거든요. 가까워지다 보니 아무래도 만남이 잦긴 하더라고요. 처제 손에는 장보님이 보낸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저런 예쁜 딸 얻었을 텐데 누가 아내랑 한 핏줄 아닐까봐 외모뿐 아니라 영리하고 야무진 성격까지 제 아내랑 아주 판박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스러운 처제에게 아내는 늘 냉정하게만 대했습니다. 질투할 나이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 처제를 미워하나 싶었는데 처제 출산으로 인해 장모님이 하마터면 큰일을 눈치를 번 뻔했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 그렇답니다. 여동생도 지지 않고 삐져서 언니를 싫어했습니다. 대신 형부인 저는 잘 따르더군요. 아내는 처제를 밀쳐버리며 너 아무리 형부지만 너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자인 거 몰라? 그리고 너 학교 갈 때 빼곤 교복 입고 돌아다니지 말랬지? 여자애가 얼마나 가벼워 보이는 줄 알아? 하며 처제의 교복 자켓을 억지로 벗겨 바닥에 내던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말리며 아니 학생이 교복 입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지. 별 트집을 다 잡는다며 한마디 하니 아내가 질색을 하며 처제가 가져온 김치들을 보고 몽땅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짜증나. 내가 여기 다신 오나봐.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질끈 깨물더라고요. 이젠 가까이서 살아서 그런지 유독 심하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집에 들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보약 한 첩을 주시더라고요. 임신 잘 되는 약이라며. 손주는 언제쯤 소식 있냐고 내비치서는데 제가 나가줬네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니 가족 계획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부모님 가시고 난 후 아내가 미안한 기색을 띠다가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한 듯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오늘 밤 같이 보낼까? 생애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가 제게 다가와주는 건 처음이었네요.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며 끄덕이더군요. 전 아내에게 입맞춤을 하고 번쩍 들어가는 채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비명 소리에 전 어쩔 줄을 몰랐네요. 부들부들 떠는 아내의 모습. 옷을 안간힘을 쓰며 여민호 미안하다고 울면서 난 역시 안 된다고 하며 절 발로 차서 밀어버렸어요. 저도 이쯤 되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짐승 취급을 하냐며 부부관계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저도 평범하게 아내랑 사랑하면서 아이도 갖고 싶고 가정의 따뜻함이 욕심났나 봅니다. 아내랑은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저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때 처제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형부 잠깐만 시간 좀 내어달라는 톡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제는 교복 아닌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제게 언니 괜찮냐며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니 형부가 언니를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하네요. 그렇게 언니한테 모질게 쫓겨남으면서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기특하더군요. 처제는 제게 자기가 모은 용돈으로 꽃이랑 책 좀 놨다며 전해주는데 형부가 주는 걸로 해서 언니한테 전해주랍니다. 자기가 주면 분명 쓰레기통행일 거라고. 그때 그 김치처럼 학교에서 명사와의 대화 시간이 있는데 형제는 부모님께서 주신 가장 큰 재산이라며 형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라는 말이 인상 깊었대요. 그래서 언니를 위해 준비한 거라며 잘 부탁한다더군요. 대신 형부 선물은 다음 주 수학 여행 가니까 그때 예쁜 거 선물하겠다 하며 손은 들며 뛰어가대요. 우리 처제 언제 일이 훌쩍 자라버린 걸까요? 처갓집에서 딸 자식 잘 키웠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준 걸로 하고 꽃과 책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지 꽃이라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책은 공지영 작가의 봉순이 언니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본 책이지만 고맙다며 잘 간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며 아내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정말 처제가 미운 이유가 처제 출산으로 인해 장보님을 잃을 뻔해서 그런 거였냐고. 아내는 그 애가 아무 죄가 없는 걸 알지만 보면 숨이 막혀온대요. 슬프고 끔찍한 기억에 갇히는 느낌이라며 이럴 줄 알았지만 또 이럴 줄 몰랐다네요. 하며 우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이상 묻지 않고 안아만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몇 날 며칠을 글 쓰는데 몰두했습니다. 저번에 당신이 준 선물이 영감을 자극했다며 글 쓰는데 몰입하더라고요.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 저는 나중에 처제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해야겠다고 출근했습니다. 도서관에 출근하니 새신간 도서가 무더기로 들어와 매뉴얼대로 주제별 분류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아내의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아내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르며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며 묻는데 아내가 우리 애기, 내 동생이 탄 수학여행 버스가 전복되었대. 어떻게? 저는 충격적인 소식에 집으로 가 아내를 태운 뒤 처제가 실려갔다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눈물바람으로 우리 딸 어떡하냐며 하필 운전자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처제가 탄 앞줄 보조석이 앞차 뒷좌석을 치여서 큰 부상을 입었다 합니다. 발견할 때 의식이 없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환한 미소로 언니한테 전해주라며 선물을 건넸던 처제가 지금 저렇게 된 게요. 아내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지난 날을 후회하듯 눈물만 뚝뚝 바닥에 떨구더군요. 장보님이 아내를 붙잡고 원망하시더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해? 애를 그렇게 외롭게 하더니 이제와 애미라고 가슴은 아프냐? 이거 사. 책임을 못 질 것 같았으면 누구한테라도 사랑받게 보내지. 굳이 키우겠다고 하고서 왜 가슴을 그렇게 멍들게 만들어? 네 새끼 자라는 거 보게 하려고 이사도 왔는데 저 어린 것한테 상처나 주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쓰리고 아파했는 줄 알아? 내 전물린 아이 차마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었어. 근데 자꾸 보면 악몽 같았던 그때가 떠오를 걸 어떡해.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워지는데 나더러 어떡하냐고 하며 통곡을 하고 우는데 저는 이게 다 부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침통한 표정으로 잠깐 얘기 좀 하자시더군요. 저는 장인어른을 따라 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머뭇거리시다 대역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수그리고 숨죽이며 힘겹게 말씀을 꺼내시더이다. 우리 작은 딸은 사실 내 딸이 낳은 자식일세. 그 아이는 우리 손주야.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볼 면목이 없어. 머리가 핑해져 오며 귓가가 멍해지더군요. 아찔해지며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 했네요. 처제는 아내의 친딸이었다며 진실을 고하시는데 이 때문에 아내의 내면 깊숙이 뿌리 박힌 상처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딱 처제만한 나이때 밤늦게까지 학원 수업 듣다 오는 길에 남자 몇 명한테 끌려가 몹쓸이를 당했다고 합니다. 고작 16살이었던 아내는 두려운 나머지 그 사실을 숨겼고 그 사이 배가 불러와 결국 집안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고 하네요. 장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경악하셨고 얼른 아이를 입양 보내자 했지만
아내가 참아 보낼 수 없다며 버티는 통에 결국 장인장모님 호적에 올려 아내의 동생으로 키웠던 겁니다. 어쩐지 아내랑 너무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아니라 딸이어서 더 그랬나 봅니다. 아내가 저와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도 상처 입은 얼굴로 절 밀어냈던 것도 처제한테 그리 못되게 대한 것도 그게 이유였던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질 않더군요. 가슴 한켠이 찢어지게 쓰라렸습니다. 아내의 그 심적 고통이 오죽했을까요? 그 모습을 봐왔던 장인장보님 속은 또 오죽하였을까요? 저는 장인어른의 손을 이끌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절 초점없이 보는 걸 안아주며 그저 괜찮다 했습니다.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고 우리 모두 다 괜찮을 거라고. 아내의 숨죽이는 울음소리를 함께하며 어서 무사히 처제가 깨어나길 바랬습니다. 저는 계속 병원을 지키다가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을 들리기로 했습니다.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오는데 문득 아내의 원고가 떠오르더군요. 한참을 써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결말이 났을지 궁금했습니다. 전 글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글 말이에요. 한 여자가 몹쓸이를 당해 아이를 출산해서 함께 살아가는 내용의 소설의 끝은 바로 모성애였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렇듯 아내도 처제를 낳은 순간 늘 품고 있었던 감정 아니었을까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지만요. 전 아내의 원고를 제자리에 넣어놓고 아내에게 봉순이 언니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둔 책. 사실은 처제가 데이지꽃과 함께 선물한 거야. 데이지 꽃의 꽃말이 희망이래. 우리 처제에게 희망을 품어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는 줄 모릅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만 이틀 만에 처제는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그런지 회복 속도도 빨라 일반 입원실로 옮겼네요. 처제는 그토록 자기를 미워했던 언니가 본인 곁에서 지키니 얼떨떨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손에 꼭 품어져 있던 봉순이 언니 책을 보고 기쁘게 웃었네요. 아내는 과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저와 같이 심리상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치유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처제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 하니 훗날 알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된다면 신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하니 그 약속을 믿는 수밖에요. 처제, 아니 우리의 아이를 똑바로 마주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겠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평화가 올 날이 있겠지요.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6살 지역